님의 주민들은 평원 중앙의 우뚝 선 둥가라탑과 화려하게 펼쳐진 오두나타의 반투명한 아름다움에 넋을 빼앗겨 그 힘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평원 가장자리 구릉지대에 즐비한 돌정령들, 마이마 가얀디야말로 천문학적 연산을 함축한 시공간 이동의 좌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각각의 마이마 가얀디는 다른 세상의 마이마 가얀디와 짝을 이루고 저쪽의 마이마 가얀디와 이쪽의 마이마 가얀디가 하나의 좌표를 겹치면서 시공간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들의 축제가 열리면 장인들은 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둥가라 탑에서 멀찍이 떨어진 구릉지대로부터 각자의 수레를 끌고 중앙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이마 가얀디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님벨을 비롯한 나의 형제들 정도일 겁니다. 어느 날 님벨로부터 전원을 받기를 내가 조각을 잘한다고 들었다면서 그 조각들로 레아이네이의 구릉지대를 장식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둥가라탑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연두색의 고운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구릉지대가 보이는데 그곳이 참 마음에 들어 자꾸 눈길이 간다고. 그런데 축제가 아니면 찾는 이가 드문 곳이라 꽤 쓸쓸하여 그곳에 즐겨볼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빌 리크람의 선조들에게서 받은 내 능력은 돌을 다루어 반생물을 만드는 것인데 반생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 조각물이나 다름없기는 합니다. 습관처럼 조물거리며 만든 반생물이 동굴 한데 쌓여가던 차 나는 님벨이 바람대로 내 반생물들을 양지 바른 남쪽 땅의 구릉지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당시 내가 즐겨 만들던 반생물의 형태가 바로 마이마 가얀디였습니다. 반생물은 의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입니다. 니말다라는 여러 길이 한데 모인다는 뜻이고 메아이네이는 소녀를 뜻하여 이름처럼 그곳은 많은 이들이 정답게 왕래하고 함께 모여 놀이하는 활발한 의지를 띤 땅이었습니다. 나는 마이마 가얀디를 만들 때마다 구릉 한켠에 그것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연두빛 언덕에 마이마 가얀디를 내려놓으면 메아이네이 지대의 명랑한 의지가 석상에 흘러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탑은 번개를 맞았고 그때 탑에서 뿜어진 신묘한 힘이 구릉지대까지 닿았습니다. 그 힘은 석상에 담긴 의지를 증폭시켜 순식간에 시공간을 연결하는 장치로 둔갑시켰습니다. 내가 만든 석상 수만큼의 세상이 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사실 나는 우리 형제들 중에서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에게는 지혜가 없었고 모든 것이 그저 보이는 대로 인식되고 저장될 뿐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이 주어진 능력을 사용해 세상을 가꾸고 불려나갈 때 나는 굴에서 살며 땅 위에 사는 것들이 생겨나고 쓰러지는 것을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단달의 따스한 빛은 내 몸을 비틀어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숨어 살며 아무것도 모르라고 나는 그렇게 지어졌나 봅니다. 내가 닿지 못하는 단달의 따스한 빛을 나의 돌이 대신 받아주기를 바랐던 것이 님벨의 부탁에 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우주의 이치는 나와 같은 돌연변이가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자꾸만 생기는 예외는 우주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수용해내며 성숙해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도 그리고 나와 내가 만들어낸 반생물들도 그렇게 우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돌연변이는 환상이고 환상은 현실에서 모래알 만큼 벗어난 곳에 등장합니다. 나는 생각과 물질의 그 좁은 사이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물을 예측하는 창조자로 거듭났습니다. 현재의 모든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던 때로 돌아가 보면 아득한 어둠이 몸서리치게 두렵지만 그렇다고 무언가를 지불하고 빛을 얻을 수 있다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열중했던 감성은 지하에 갇힌 정체된 공기처럼 온전한 향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향수야말로 먼 미래의 내가 니닉의 근원을 기억하는 실마리일 것입니다. 진한 빌리크람의 향수 말입니다. 빌리크람은 단달의 우주 속 네 번째 별입니다. 그런데 빛을 내는 항성인 단달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탓에 빌리크람에는 어두운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질계는 안정되어 있었지만 빛의 부족으로 인해 그 성질이 왜곡되곤 했고 생명 이전의 것들이 뒤엉킨 짙은 그림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별에는 당시 단달계의 가장 고등한 문명, 빌가와 고리가 살았고 별은 그들로부터 어두운 지혜를 뜻하는 빌리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짙어지는 어둠을 먹으며 힘을 더해가는 그림자의 세력에 빌가와 고리는 점점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리는 끝까지 별에 머물며 조화를 꾀했지만 빌가는 자신들 문명이 소멸할 것이 두려워 결국 이웃별 슈자라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슈자라의 원주민인 미누와의 공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빌가는 고민 끝에 미누를 멸망시킬 계략을 세웠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빌가의 과학이 낳은 생체 무기, 뇌고를 겨누어 미누를 두 편으로 나누었고 미누는 청록의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우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까스로 자신들의 영을 담은 형상인 카와 니를 창조하는 데 성공했고 두 형상을 전쟁의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빌리크람의 궤도가 단달 가까이에 들어서며 온 우주를 흔들었습니다. 이 우주 격변에 휘말려 카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니는 이웃별 님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빌리크람은 단달의 빛을 흠뻑 받아 밝게 빛났습니다. 빌리크람을 지배하던 태고의 그림자는 더 이상 넓은 영역을 차지하며 머물 수 없게 되었고 자신을 작은 형상에 잘게 나눠 담아 우주 곳곳으로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 형상들을 수집해서 붙이고 덜어내 반생물 조각을 만듭니다. 그러면 조각들은 언덕 위의 마이마 가얀디도 되고 솥대에 앉은 허수아비 조령도 되는 것이지요. 짙은 그림자에 기생했던 고대 원념 몰도 그림자에서 떨어져 나와 깊은 동굴에 은신하며 자신이 깃들 형체가 나타나기를 긴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내 어머니였던 도구모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나는 예네오르크 언덕에 있는 기계들이 반생물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생물 그 자체는 우호적이지도 악의적이지도 않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지시령에 의해 길들여지기 이전에는 그들의 의도를 종잡을 수 없습니다. 허수아비들이 이대로 불어나면 님벨이 있는 탑, 오르골이 있는 숲, 그리고 내가 있는 굴속까지 점령하려 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금지된 무기, 뇌고를 찾아 꺼내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구모는 나에게 반생물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능력과 함께 뇌고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을 함께 주었죠. 먼 옛날 뇌고를 만든 빌가는 이 생체 기기를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주문이 걸린 탑에 봉인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그 탑은 무슨 탑이었을까요?